씨앗을 뿌려도 땅이 좋아야 싹이 트고 음식을 먹어도 흡수가 되어야 영양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느끼시죠? 예전처럼 안 먹는데도 배는 나오네. 영양제도 먹는데 왜 기운이 없지? 이런 고민들이 생깁니다. 문제는 먹는 것이 아니라 흡수입니다. 송나라 시대 의학자 진무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음식은 약이지만 소화되지 않으면 독이 된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우리 몸이 받아들이지 못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단백질이 중요하다는 말을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계란도 드시고 두부도 드십니다. 하지만 60세가 넘으면 단백질 흡수율이 떨어집니다. 젊었을 때는 먹은 단백질의 90%를 흡수했지만 70세가 되면 60%밖에 흡수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계란 10개를 먹어도 6개분밖에 흡수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나머지 4개는 그냥 버려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3가지만 기억하세요. 첫 번째는 타이밍입니다. 단백질은 언제 먹느냐가 중요합니다. 아침에 먹는 단백질이 가장 잘 흡수됩니다. 밤사이 우리 몸은 단백질을 많이 썼습니다. 근육을 회복하고 세포를 고치는 데 썼죠. 그래서 아침에는 단백질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때 단백질을 먹으면 몸이 스펀지처럼 흡수합니다. 아침에 계란 2개를 드세요. 또는 두부 1모를 드세요.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저녁에 고기를 먹는 것보다 아침에 계란을 먹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허준 선생은 동의보감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아침에는 임금처럼 먹고, 점심에는 신하처럼 먹고, 저녁에는 거지처럼 먹어라. 아침을 풍성하게 드시라는 뜻입니다. 특히 단백질은 아침에 충분히 드세요. 두 번째는 조합입니다. 단백질만 먹으면 흡수가 잘 안 됩니다. 비타민C와 함께 먹어야 합니다. 비타민C는 단백질 흡수를 도와줍니다. 계란을 드실 때 토마토를 곁들이세요. 두부를 드실 때 파프리카를 곁들이세요. 고기를 드실 때는 상추나 깨짚을 많이 드세요. 채소에 있는 비타민C가 단백질 흡수를 높여줍니다. 고기만 먹으면 안 되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고기만 먹어도 단백질은 들어옵니다. 하지만 채소와 함께 먹으면 흡수율이 30% 높아집니다. 비타민 D도 중요합니다. 비타민 D는 칼슘 흡수를 돕습니다. 우유를 아무리 많이 마셔도 비타민 D가 없으면 칼슘이 흡수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햇볕을 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 15분 정도 밖에서 햇볕을 쬐세요. 세 번째는 소화효소입니다. 나이가 들면 소화효소가 줄어듭니다. 소화효소는 음식을 잘게 부수는 일을 합니다. 이게 부족하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소화가 안 됩니다. 그렇다면 소화효소를 어떻게 늘릴까요? 천천히 씹으세요. 한 입에 30번씩 씹으세요. 침에는 소화효소가 들어 있습니다. 많이 씹을수록 음식과 침이 섞여서 소화가 잘 됩니다. 발효식품도 도움이 됩니다. 된장, 청국장, 김치 같은 것들이죠. 이런 음식에는 유익한 균이 많습니다. 이 균들이 장에서 소화를 도와줍니다. 매일 된장찌개 한 그릇, 김치 몇 조각만 드셔도 소화가 훨씬 좋아집니다. 중국 명나라 의학자 이시진은 본초 강목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발효된 음식은 100가지 병을 예방한다. 발효식품이 소화와 면역에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과일도 중요합니다. 특히 파인애플과 키위에는 단백질분해 효소가 들어 있습니다. 고기를 드신 후에 파인애플이나 키위를 먹으면 소화가 잘 됩니다. 고기 먹고 소화 안 될 때가 많은데 라고 하시는 분들, 후식으로 이 과일들을 드셔보세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먹어야 할까요? 3가지 황금 조합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조합은 아침 계란, 토마토, 시금치입니다. 계란 2개를 삶거나 스크램블로 만드세요. 토마토 반 개를 곁들이세요. 시금치를 살짝 데쳐서 함께 드세요. 이 조합은 단백질, 비타민C, 철분을 모두 제공합니다. 흡수율도 최고입니다. 두 번째 조합은 점심 두부, 파프리카, 김치입니다. 두부 반 모를 구워서 드세요. 파프리카를 채 썰어서 곁들이세요.
김치를 함께 드세요. 두부의 단백질, 파프리카의 비타민C, 김치의 유산균이 완벽한 조합을 이룹니다. 세 번째 조합은 저녁 생선 브로콜리 레몬입니다. 고등어나 삼치를 구워서 드세요. 브로콜리를 살짝 쪄서 곁들이세요. 레몬즙을 뿌려서 드세요. 생선의 오메가3 브로콜리의 항산화 성분, 레몬의 비타민C가 시너지를 냅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음식의 조화가 약의 효과를 낸다. 좋은 음식도 조합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고기를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적당량을 먹되 잘 흡수되게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바닥만 한 크기의 고기면 충분합니다. 대신 채소를 많이 곁들이세요. 물도 중요합니다. 식사 중에 물을 많이 마시면 소화액이 희석됩니다. 그러면 소화가 안 됩니다. 식사 30분 전에 물을 마시세요. 식사 중에는 조금만 마시세요. 식사 후 1시간 뒤에 다시 마시세요. 운동도 흡수에 영향을 줍니다. 식사 후 바로 눕지 마세요. 30분 정도는 앉아 있거나 가볍게 걸으세요. 그래야 음식이 장으로 잘 내려갑니다. 소화도 잘 되고 흡수도 잘 됩니다.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소화가 안 됩니다. 식사할 때는 TV를 끄세요. 스마트폰도 내려놓으세요. 음식에 집중하면서 천천히 드세요. 가족과 대화하면서 즐겁게 드세요. 노자는 도덕경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적게 먹어도 제대로 먹으면 충분하다. 많이 먹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대로 흡수되게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양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영양제도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종합 비타민은 아침에 드세요. 식사 직후에 드시면 흡수가 잘 됩니다. 칼슘제는 저녁에 드세요. 밤에 칼슘이 뼈로 들어갑니다. 오메가3는 식사와 함께 드세요. 기름 성분이라 음식과 함께 먹어야 흡수가 잘 됩니다. 유산균은 아침 공복에 드세요. 위산이 적을 때 먹어야 균이 살아서 장까지 갑니다. 하지만 영양제보다 음식이 먼저입니다. 음식으로 충분히 섭취할 수 있으면 영양제는 필요 없습니다. 영양제는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는 것이지 음식을 대체하는 것이 아닙니다. 슈조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건강의 구할은 식습관에서 결정된다. 무엇을 먹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먹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아침에 계란 2개와 토마토를 드세요. 천천히 30번씩 씹으세요. 식사 후에는 30분 정도 산책하세요. 이것만 지켜도 몸이 달라집니다. 한 달 후면 기운이 나는 것을 느낄 겁니다. 3개월 후면 몸이 가벼워집니다. 6개월 후면 건강검진에서 수치가 좋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족들에게도 알려주세요. 우리 아침에 계란 먹을 때 토마토도 같이 먹자. 천천히 씹어 먹자. 이렇게 자연스럽게 제안해 보세요. 함께 실천하면 더 쉽고 효과도 좋습니다. 강물은 흐르고 세월은 가지만 우리의 건강은 우리가 먹는 것으로 만들어집니다. 계란과 두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타이밍, 조합, 소화 효소, 이 3가지를 기억하세요. 이것이 흡수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평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건강하게 나이 들어갑시다. 잘 먹고, 잘 흡수하고, 건강하게 살아갑시다.